네, 김하희 쌤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죠. 자,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존배 기출이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래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 이름도 민법, 중개사법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제28강의입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편 부동산거래 신고법 공부하고 있죠. 이 시간의 마지막 파트 포상금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포상금은 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죠. 여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 들어갑니다. 교재는 123페이지, 교재는 123페이지 오세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시 제재를 먼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들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교재 다시 죄송합니다. 교재 다시 107페이지로 오세요. 이제 교재 107페이지 앞으로 오세요. 그럼 107페이지 10번 위반시 제재가 있고 먼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었죠. 자, 다시 복습으로 보는 겁니다. 신고 대상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아니 불, 여기도 아니 불 있죠? 그래서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3, 4만 이게 아니 불, 일단 다 거짓이 고기 3, 4만 불고기 드세요. 아니 불, 거짓 두 개 있죠? 이게 3-3, 3, 4만 불고기 드세요. 외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이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삼촌과 불고기 지즈자예요. 1번이 아니불 거짓, 2번도 아니불 거짓 똑같은데 가로 안에 다 똑같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유 제외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똑같아요. 3-3으로 처벌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3-3으로 처벌되지 않았을 때 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3, 4만 불고기 드세요. 이게 삼촌과 3천만 원 과태료. 다음 아니불고기, 불고지 겹치잖아요. 다음 3번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고기 3-3, 불고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겹쳐요. 다시 3, 4만 불고기 드세요. 삼촌과 불고기 지즈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입니다. 다음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있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게 3천만 원짜리 외의자료 제출 안 했다. 다음 거짓신고 조장 방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어요. 해제 등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매매계약 했어요. 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 4번은 해제했습니다. 근데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5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 신고 요구한 자죠. 자, 이게 외조입니다. 그럼 우리 남편의 외조가 정말 아니요. 다시 외조가 정말 아니요입니다. 앞에가 오 마이 갓 그랬죠? 오 마이 갓. 500만 원이야? 과태료 오 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500만 원입니다. 다음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가 있죠. 108페이지, 108지로 넘기세요. 5%에서 10%로 바뀌었죠. 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인데 거래신고 거짓으로 한 자입니다. 여기는 거짓신고 했죠? 신고를 했지만 거짓신고. 그 다음 2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12영어로 10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 텐가 놓으면 됩니까? 텐가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텐가 놓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의무인자가 거짓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신고예요. 다시 텐가 놓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가액이죠.
취득세 틀려요. 취득가, 가액 1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에서 자 교재 110페이지 오시면 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하면 전부 다 그냥 100만원 똑같습니다. 주인 백 외웠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무조건 다 100만원입니다. 이리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그럼 포상금으로 옵니다. 이제 자 이제 교재 123페이지로 오세요. 교재 123페이지입니다. 이제 포상금 지급 공부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한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외우셔야겠죠? 자, 먼저 1번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닌 자로서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1번, 2번이 아까 탱가탱가 노는 게 의무인 거 아닌 거 외웠던 거죠? 1번, 2번은 다 취득가액 100분의 10, 취득가액 100분의 10이야 과태료입니다. 3번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볼 거짓 신고한 자입니다. 얘는 3-3 또는 3천 이하 과태료였죠. 4번 마찬가지 신고한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자. 이것도 3-3이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였죠. 5번 주택 임대차 계약 거짓 신고한 자. 다음 6번, 7번이 토지거래 허가제. 6번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계약 체결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자입니다. 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죠. 555230이었던 겁니다. 7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았네요.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제 3개월간 문서로 이행명령 때리죠. 안하면 이행강제금 때립니다. 6번, 7번이 토지거래 허가제고 1, 2, 3, 4, 5가 부동산거래 신고제입니다. 근데 1, 2, 3, 4, 5를 딱 묶어요. 그럼 다 이게 거짓신고, 2번도 거짓신고, 3번도 거짓신고, 4번도 거짓신고, 5번도 거짓, 다 거짓신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에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없어요. 방조한 자 없습니다. 다 거짓신고 한 자예요. 그래서 얘가 거짓신고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다음 6번, 7번이 토지거래 허가제. 6번은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았죠? 7번은 받았는데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5가지가 삶의 의욕이 없어요. 토지 줬더니 허가도 안 받고 이용도 안 하고 다시 5가지가 삶의 의욕이 없어요. 토지를 줬더니 허가도 안 받고 허가받아 줬는데 이용도 안 하고 그래서 5가지가 토지를 허가 없이 이용도 안 합니다. 다시 5가지가 토지 허가 없이 이용도 안 해요. 얘들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여기 5가지 있잖아요. 얘들은 과태료가 부과돼야 돼요. 과태료의 20% 포상금을 줍니다. 과태료 얼마? 20% 포상금을 준다. 여기 보세요. 이 5가지 5죠? 그럼 5 곱하기 20하면 100입니다. 다시 5 곱하기 20하면 얼마죠? 100배. 과태료의 20%입니다. 다음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는 50만원 딱 정액제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1, 2, 3, 4, 5는 다 과태료의 20%란 말은 과태료를 부과했어야겠죠.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럼 포상금 줄 수 없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 20% 포상금 줍니다. 6번은 여기 형벌로 처벌되죠. 그 6번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했어야 돼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했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7번은 이행명령을 했을 때 그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다시 1, 2, 3, 4, 5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돼요. 그래야 20%가 나오겠죠. 6번은 형벌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했어야 되고 7번은
이행명령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양괄호 2번 포상금 지급 요건이 나와요.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관청,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아까 1, 2, 3, 4, 5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로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 사건에 아까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그 금액의 20%를 준다 그랬죠. 2번은 자 6번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했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했어야 되고 3번 7번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면 이행명령을 때렸을 때 그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124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했죠. 그럼 월급 받아야지. 포상금 따로 안 줘요.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고 고발했다. 안 줄 수 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줌인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월급 받아 안 줄 수 있다. 2번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자포겠네요.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고발했다. 자포가면 포상금 안 줄 수 있어요. 3. 익명 누구에게 주할지 모르죠. 가명도 누구에게 주할지 모르네. 가명으로 신고 고발하여 신고했던 고발인 확인할 수 없다. 안 줍니다. 이때는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할 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포상 금액은 자 시군이나 구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금액이 있는데 자 다음 경우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아까 20% 금액을 지급하는데 자, 가로 열고 다만 동그라미 1번, 2번을 신고하면 지급 한도가 있네요. 1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아까 얘들은 1번, 2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텐가죠.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예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거짓 신고하면 10억의 10%가 1억이죠? 그럼 1억씩이나 줘야 될까요? 저부터 직업을 바꾸겠어요. 1000만원을 한 대로 한다. 1000만원. 그 다음 3, 4, 5는 얘들은 과태료가 20%입니다. 과태료의 20%를 준다. 자, 3번 같은 경우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면 이건 3천만원 이하거든요. 근데 3천만원 이하인데 거기 20%면 최대 600만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원 안 넘잖아요. 근데 1번, 2번은 아까 1000만원 넘을 수 있으니까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3, 4, 5는 1000만원이 나올 수 없으니까 과태료의 20%를 주게 됩니다. 다음 6번, 7번은 토지거래가지 위반했죠? 그럼 50만원 정액제요. 근데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은 토지에 대한 신고 고발 한 건으로 더 봅니다. 이때는 50만원 정액제입니다. 그 다음 자 교재 125페이지 이거 수정사항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수정사항 밴드 공지사항에서 꼭 확인하고 오류 붙이세요. 자 1번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겠죠. 신고서 제출해야겠죠. 2번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종료하거나 또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했을 때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이제 통보합니다. 한번 1번 1항에 따라 신고서 제출받거나 2항 2번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받은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이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줄지 안 줄지 결정하고 이를 신고 고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결정 받았네요. 돈 벌었어요. 돈 받게 생겼습니다.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고발인은 포상금 이제 또 다시 지급 신청서 돈 주세요라고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 등에 제출합니다. 4번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계산점 주의하세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 여기 2개월입니다. 중개사법은 1개월이에요. 여긴 2개월 제2편이라 2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다음 5번, 6번은 중개사법과 똑같습니다. 중개사법과 똑같이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두 명이 공동, 둘이 손잡고 왔어요.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는데 다만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해서 협의했네요. 이미 합의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6번 자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고발했어요. 이건 신고가 2건 이상이죠. 그럼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줘야겠죠. 그러니까 5번은 뭐죠? 2명이 손잡고 같이 가다 손잡고 그러면 균등 배분이에요. 6번은 뭡니까? 2명이 각각 신고했죠. 각각 신고라 신고가 2건 이상이에요. 그럼 최초 신고자에게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개실무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목을 고득점을 내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얻으세요. 그리고 동차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3군데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